미래 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인 메타버스. 더 이상 이 게임 업계의 전유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의료 시장에 요즘 그야말로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업이 기대를 모으면서 조만간 관련 상장사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먼저 유호성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의 머리 위로 종양의 위치가 떠오릅니다. 의료진들이 뇌종양 환자를 수술하기 전 증강현실로 환자의 머릿속을 구현하고 최적의 수술 경로를 찾는 겁니다. 이 영상은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에서 증강현실을 적용해 본 것입니다. 환자 움직임을 증강현실로 모니터링해서 환자에 대한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증강현실 등의 메타버스 기반 기술이 의료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의료 발전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술 개발에 참여한 메디컬 IP는 지난해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벤처 캐피털 업계가 주목하는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환자의 인체를 구현하는 메디컬 메타버스를 이용하면 실습용 해부체인 카데바 없이도 수술 경험을 마음껏 쌓을 수 있어 교육기관의 문의가 많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메타버스 융합 기술들이 결국 의료에 적용되면서 앞으로 이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고요. 의료진, 나아가서는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까지도 몰입하고 이해하고 서로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현실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수술 솔루션을 개발한 애니메디 솔루션도 벤처 투자 업계가 주목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유방보존술, 코성용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장성이 높은 미용 분야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벤처 기업들의 기대와는 달리 높아진 IPO 문턱을 넘는 것도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최근 기술 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하거나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는 등 악재가 터지면서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제도 요건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투자자들도 기술특례 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터라 업체들이 이를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의사가 없어도 치료할 수 있는 시대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최은경 외과 교수 그리고 저희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서울의대 교수진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연구 조직이죠. 의료 메타버스 연구회. 네. 여기 총무 이사를 맡고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 좀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이 의료 메타버스 정식 연구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들어보니까 의료 메타버스 분야는 미국에서도 아직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발달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김 기자, 의료 메타버스 아직 좀 개념이 막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정확히? 네, 아무래도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확하게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이 네 가지를 뜻합니다. 예. 의료 메타버스라고 하면 이 네 가지를 의료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최은경 교수님께서 좀 더 관련돼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것 예, 같습니다.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 아직까지 의료 메타버스의 정의가 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회가 사실 설립된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의료 메타버스는 의료 영역의 메타버스 기술을 모두 접목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예. 이러한 의료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적용에 그런 잠재력이 큰 것인데요. 의료 메타버스는 그 대상이 건강한 정상인으로부터 굉장히 중한 질병을 앓고 계신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예. 또 그러한 이제 목적 자체는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의료 메타버스의 그 수요자라는 것이 꼭 비의료인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 또 의료진이 되기 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쓸 수 있고 네. 뭐 들어보니까 뭐 수술 내비게이션, 네. 뭐 원격 로봇 수술 혹은 뭐 의사들 간의 어떤 협진이 가능한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은 이제 구현이 되지는 않는 단계지만 만약에 우리가 최종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 의료 메타버스가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미래를 상상해 보자면 뭐 어떤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미래가 그릴 만큼 이제 준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예.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의료진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SF 영화에서 나왔던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환자를 완전히 치유하거나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예. 또 의료진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상했던 것이 현실로 올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까 이미 뭐 의료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 계획을 짜는데 적용하는 것을 아까 보셨는데요. 예. 이 외에도 각종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그리고 의료진, 의대생 교육에 위한 의료 시뮬레이션, 디지털 치료제, 의학 정보, 병원 정보 제공 등이 현재 의료 메타버스에서 사용되거나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수술 부작용 위험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조금 더 정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관련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은 기술 특례 상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 특례 상장. 네. 그러니까 요건에는 안 맞아도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심사를 해서 상장을 시켜주는 이런 제도인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상장한 기업들 약간 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문제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신라젠이라던가 큐리언트 등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최근 한국거래소가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다시 손보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의 상장 폐지 혹은 거래 정지 등이 좀 이어지면서 기술 특례 상장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건데요. 예.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저희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인터뷰 보고 가시겠습니다. 회사들을 잘 옥석을 가려서 뽑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테마식으로 이렇게 막 뽑혀가지고 간다면 나중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같이 편성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 심사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트랙 레코드가 있으니까 그걸 잘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해왔는가 어떤 식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가를 잘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한다면 기술 특례 제도의 취지도 살리면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투자자들도 보호를 하게 되는. 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한편 업계에서는 승산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의료 분야에서 최근 가상 증강 현실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임상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 현장에서 이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시스템이 수술의 안전성 혹은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고 국내 의료진들이 도입에 애를 쓰고 있어서 이런 관련 기업들도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옥석을 잘 가려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개편이 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기술력을 보고 그 기술력을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기술이 충분히 있다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들어보니까 의료 메타버스 꽤 좀 유망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유망함을 좀 공감을 하고 있나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의료계에서 이제 화두가 되었던 키워드는 정밀의학, 개인 맞춤형 의학, 인공지능 의료 빅데이터 같은 것들인데요.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기술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드러난 그런 메타버스의 특징들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다른 나라도 이 분야는 아직 좀 개척 단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한국의 의료 수준 자체가 워낙 뛰어나고 또 한국 의료는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AR이나 VR, 인공지능 개별적인 것은 굉장히 발전이 되었고요. 그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은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된다면 저희가 굉장히 큰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의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께서 좀 생각하시기에 이런 기술을 쓰는 기업들이 좀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료 메타버스의 그 기술에 해당하는 4가지 AR, VR, 거울 세계 등등
이 것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것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것을 쉽게 말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용화되는 데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기술 자체보다는 그것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주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들을 잘 융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을 예.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메타버스가 궁극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의료가 의료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메타버스가 주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의료 메타버스로 오면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의료 메타버스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기술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 것들이 있고 또 개인 정보 보안 문제라든지 또 중요한 것이 그 의료계에서의 그 메타버스에 대한 그 필요성이랑 산업계에서의 그 주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요구도가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 만들어졌어도 의료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극을 좁히기 위한 그런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기에 이어서 좀 여쭤보자면 들어보니까 이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제 원격 진료를 하는 게 국내에서는 법으로는 아직 좀 금지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모양이죠, 아직. 아직까지는 풀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원격 의료는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의료 메타버스 산업 성장을 위해서 좀 제도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한다라고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새로운 신기술은 이제 제도적인 규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의료 기술을 그 의료 시스템에 도입을 하면 거쳐야 될 항상 이제 필요한 세 가지 것들이 임상윤리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임상시험의 검증, 또 그것을 통한 제도권의 승인인데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에 특화된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뭐 제약이라든지 다른 기존의 의료기기의 평가 시스템으로는 그 발전 속도를 따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우리 오늘 분석 김수진 기자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를 뽑자면 어떻게 뽑아볼까요? 네, 제목 의료 메타버스 시장은 성장, 투자는 취사 선택 이렇게 잡아봤고요. 예. 해시태그는 의료 메타버스 제도 확립 없이는 갈팡질팡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최은경 교수 그리고 김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